학생들 중에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학생이 보내준 꽃차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꽃차 전문점 비즈니스 모델인데 김은솔이 학생이죠. 아주 잘 체계적으로 잘 만든 것 같은데 한번 하나하나씩 9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예요. 그래서 꽃차 전문점의 이제 주요 고객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직장인들, 뭔가 좀 힐링이 필요한 분들, 리프레쉬를 얻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한 그 기호 부분을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뭐 식물을 힐링. 요즘 홈 가드닝이라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뭐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가전을 만들고 있는 삼성이나 LG 가전에 이런 그 식물 키우는 냉장고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들의 어떤 고객들의 기호가 계속 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컨셉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어떤 그 시간을 갖고 있고 카페에서 어떤 뭔가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힐링을 추구하는 분들을 이제 고객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소비 성향은 이런 요소들을 담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게 점포 창업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세그멘트에서 중요한 거는 연령대나 뭐 기호도나 소비 성향도 중요하지만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어디에다 창업할 건가? 그래서 입지 상권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0, 30대 직장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내지는 모을 수 있는 지역, 이런 이제 입지 상권, 그죠? 분석이 있어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스터머 세그멘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 점포 창업에 있어서는 내가 타겟으로 있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커스터머 세그멘트입니다. 자, 가치 제안을 한번 볼까요? 아주 뭐 세부적으로 많은 가치 제안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텐츠형 꽃차 전문점, 그 다음에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거, 그죠? 하드웨어적인 거. 자, 이게 이제 점포력이라고 그러죠. 점포력. 이 점포가 갖고 이 인테리어 컨셉이라든가 차별적인 공간들, 이런 걸 굉장히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집어넣은 것 같고, 오감 만족형 티하우스, 그죠? 퍼스널 컬러 플라워 진단, 이런 퍼스널 그 컬러 진단, 이런 것도 좀 차별적으로 놓고, 나만의 꽃차 만들기, 그죠? 나만의 꽃차 만들기. 또한 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 꽃차 패키지. 그래서 이제 의상학을 전공한 학생이다 보니까 이 보자기를 또 패키지로 해서 이런 거 좋네요. 그죠? 자기의 전공을, 경험을 살리면서 이렇게 가치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일단 20, 30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프라이스, 가격과, 자, 가격이, 자, 이런 가치 제한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가성비 높은, 그죠? 이런 그 상품 패키지를 만들 것인가, 그죠?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치 제안 중에 이런 디자인적인 거, 공간적인 거, 그죠? 이런 힐링적인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키 파트너를 활용해서 이런 공간 연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키 파트너가 꽃차 공급업차, 꽃차 개발 인력, 뭐 온라인 채널 담당, 이런 부분들만 있지만, 자, 키 파트너도 좀 더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를 창업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정부 정책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을까? 그죠? 얼마 전에 제가 그 퇴직자분들 창업 컨설팅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키 파트너의 그 창업진흥원,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쪽에 도전을 하셔서 1억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예비 창업자지만 거기 선정이 되셨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키파트너도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키파트너로 왜 왔냐? 자, 키파트너를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 제안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고객에게 와닿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파트너가 공급업체만 있지만 이 충남 태안에 가면 이 꽃차, 차와 관련된 그 가게가 있어요. 매장이 있죠. 거기는 이제 그 교육도 하고 꽃차 같은 것들을 판매도 하는데, 자, 그런 데와 예를 들어서 제휴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뭔가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휴 파트너를 가치 제안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아마 좀 더 보완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가치 제안을 일단은 뭐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SNS 채널, 인스타, 유튜브 채널,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채널도 이렇게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일단은 고객을 유지하고 그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 그죠?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멤버십 혜택 같은 것도 없고요. 무료 시험 및 미니 신제품 패키지 제공, 또 할인 혜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꽃차 시음회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키 파트너를 어떤 꽃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 학원이 아니죠. 그 태안에 그런 이제 그 카페 그런 게 있는데 좀 규모가 크죠. 그런 데를 제휴 파트너로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데와 관련된 또 어떤 협업, 뭐 방문이라든가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에는 이런 그 전국에 있는 그죠? 꽃차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투어하는 거 또 하나의 커스터머 릴레이션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돌아가면, 그죠? 네 가지가 잘 돌아가면 바로 뭐가 생기죠? 이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수익 창출.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 수익, 신제품 출시 정기 구매 고객, 꽃차 전문 클래스도 운영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꽃차 패키지 구매 수익. 자, 이런 식으로 수익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피드백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죠. 그러나 물론 이제 개선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현장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혹은 경쟁 점포 조사를 통해서 혹은 협업 파트너들을 통해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창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금 및 개인 투자, 뭐 꽃차와 관련된 그런 리소스, 그죠? 자원들, 온라인, 패키지 구성 및 제작 인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인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거, 자금과 관련된 걸 넣으셨어요.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좀 농촌 지역이나, 그죠? 그런 전원 쪽에서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리소스라든가, 이런 고객이라든가, 이런 채널이라든가, 가치 제한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꽃차 액티비티는 아무래도, 꽃차 개발 연구. 그렇죠. 요즘 꽃차를 많이 트렌드하게 꺼졌는데, 트렌드하게,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학생한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키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꽃차와는 좀, 차별화된 거, 그죠? 시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인테리어, 온라인 홍보, 이렇게 키 액티비티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학습, 그죠?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항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이런 이제 꽃차
일종의 자격증, 민간 자격증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차뿐만 아니라 이제 입차와 관련된 이런 민간 자격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창업을 지원하는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와 키 파트너가 뭐를 하는 거죠? 자, 이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키 리소스가 수익 창출, 채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키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키 파트너도 좀 더 어떤 제휴를 통해서 가치 제안을 만들 것인가? 자, 제휴를 통해서 고객을 만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코스트 스트럭처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트 스트럭처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꽃차 제작, 거래 비용, 다기, 꽃차 개발, 인건비, 뭐 인테리어, 전시, 온라인 마케팅, 홍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그죠?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비품, 뭐 인테리어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좀 더 약간 우리가 키 액티비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이제 그 관련된 전시회 같은데 5번 관련된 전시회 같은 데를 좀 꼭 참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 박람회,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차 박람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하는 또 이런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고, 자, 그런 데를 통해서 제휴 파트너도 만들 수 있고, 또 고객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치 제안을 좀 더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 9개 블록은요, 여러분들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연결이 않는다는 거죠.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연관성을 두고 서로 보완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블록이기 때문에 이 꽃차와 관련된 이런 그죠? 티 전문점을 어떻게 차별화할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도 있게 계속 변화를 주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부분들, 키 파트너,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코엑스, 키텍스에서 열리는 관련 6차 산업 전시회라든가 귀농귀촌 전시회라든가 뭐 헬스케어 전시회 같은데 그런 데를 한번 다니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여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9가지 블록에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은솔이 학생도 우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선정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겠죠? 자, 우리 김은솔이 학생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테마 카페라는 컨셉으로 우리 한 학생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트. 자, 미국 도시에 살며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20대 중후반 여성. 자, 여러분,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세그멘트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미국 도시면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뉴욕이면 뉴욕, 뭐 LA면 LA. 좀 더 세그멘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뭐 기관이나 교육의 수강생들이라든가 좀 뭔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세그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세그멘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뭐 20대 후반의 뭐 여성 혹은 뭐 K-팝을 K-팝 커뮤니티가 있다면 K-팝 커뮤니티 혹은 뭐 한국 컬처와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나 학습 기관에 수강하는 뭐 20대 중후반 여성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한국의 여행 온 듯한 낭만, 한국식 디자인,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 활동, 한국 문화 음식 분위기를 더 알아가는 거. 자, 어떠세요, 여러분? 매력적으로 이게 일단 가치 제안은 여러분 뭐 이것도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막연하다는 느낌을 주죠.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죠? 뭐 한국식 디자인이면 뭐 어떤 디자인인지, 그죠? 어떤 디자인인지, 어떤 가구를 할 건지, 어떤 음악으로 할 건지. 왜냐면 한국식 디자인이나 가구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 이런 건 좋습니다. 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럼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런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건지, 한국 문화 음식 분위기를 더 알아가는 것. 또 이런 것은 이런 카페가 아니더라도 그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와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가치 제한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은 디자인, 가격, 편의성, 그죠? 사용의 간편성,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고객 접점들, 체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밸류 프로포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자, 그래서 채널은 뭐 인스타, 유튜브, 봄날이라는 뭐 영상을 소개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런 쪽에 하겠다. 한류 커뮤니티 직접 홍보하겠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에서 멤버십 카드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로 운대를 하겠고 뭐 이런 것들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자, 수익 창출이 일단은 상품 판매 수익, 쿠킹 클래스 운영 수익, 멤버십 수익, 유튜브 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느껴보세요. 자, 아까 꽃차 전문점과 우리 그 한국 테마 카페와의 좀 비교를 해보면 서로 보완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구나, 혹은 어떤 것들은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키 액티비티를 넘어가면 뭐 아이돌 이벤트, 아이돌 컴백 콘서트 영상, 스크린 통해 단체 감상, 이거는 뭐 케이블 TV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한복 이벤트, 이런 것들은 키 액티비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한복 이벤트는 카페 안에 있는 포토존을 제공하겠다. 그럼 여기 가치 제한으로 들어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가치 제한.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교육을 하고 카페 미개장 시간을 한국 간식 쿠킹 클래스. 자, 이것도 여기 들어와야죠. 쿠킹 클래스도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 또 이게 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커스터머 릴레이션. 그죠? 여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부분들. 리소스는, 그죠? 인적 자원. 이게 뭐죠? 인적 자원이면 이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손님, 종업원, 이해도, 이제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적 자산,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식, 카페 음식 레시피, 이런 거를 지적 자산을 리소스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자, 이거, 근데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어떤 카페이기 때문에, 뭐, 점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점포. 네? 그죠? 점포. 여기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에. 점포가. 매장.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러면 들어가야 돼. 이게 매장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에서 할 거냐. 외국인들. 그죠? 좀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좀 일관성을 갖고 같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죠? 이 점포라는 그 퀴어 리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채널과 멤버십이나 밸류 프로포션이 다 생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소홀하게 취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소스에는 분명히 아마 매장 공간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걸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파트너는 뭐 한복 판매,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한류 팬 유튜버. 자,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국에서 창업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창업하는 거예요. 그 미국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키 파트너도 만일 이게 미국에서 창업할 거면 한류 문화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정부 관련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을 거고 한국관광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 제안을 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죠?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시장 조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해관계자들, 뭐 직원이라든가 혹은 파트너라든가 뭐 투자자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투자자들이 야, 여기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한번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으로 꾸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매출이 발생이 될까라는, 그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할 거는 우리 김보민 학생, 남성복 브랜드 보민이라고 아예 브랜드 이름까지 다 지어놓으셨어요. 한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남성 타켓 고객은 패션에 관심 있는 10대, 20대 남성 혹은 여성, 젠더 뉴트럴 디자인, 캐주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시즌별 패션 쇼도 진행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책정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패션에, 그러니까 어떤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디자인 작업물에 관심 있는 사람. 자, 일단 고객 세그멘트가 어떤 이런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나, 그죠? 뭐 어떤 어떤 타겟팅,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10번 휘둘러서 한 5번까지 맞히면 대단한 적중률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고객 세그멘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가 돼서 내가 가치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번을 했는데 한 3할 정도는 나와야지 비즈니스 할맛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객이 잘못되면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구매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고객은 이렇게 이제 정하셨는데, 자,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세그멘트가 좀 필요하다, 그죠?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적중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제한. 그래서 일단 의류이기 때문에, 그죠? 남성복 의류, 뭐 브랜드 로고, 정체성, 뭐 이미지, 가격, 뭐 이런 것만 있네요. 뭐 디자인 같은 건 없나요? 디자인. 글쎄요. 뭐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이런 약간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매가 이루어질까요? 자, 가치 제한. 좀 더 매력적인 가치 제한. 그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제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만 형성이 된다면, 그죠? 좋은 평판을 유지한다면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겠죠. 자, 가치 제한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경료는 이렇게 채널입니다. 그래서 쇼 브랜드, 연예인 협찬. 이 연예인 협찬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여기 과연 들어가 있을까요? 자, 그러네요. 들어가 있겠죠? 자, 연예인 협찬. SNS 홍보, 시각 디자인 작업물, 배포, 뭐 여러 가지 스타일링 방법 제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분이 이제 의사학을 아마 전공한 학생인 것 같은데, 자, 고객 관계는 멤버십을 통해서 유대감, 뭐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 그죠?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실 건지, 또 메시지 패션쇼에 참석하겠다, 커뮤니티 친목 활동을 제공한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이렇게 웹사이트 멤버십 공간. 그래서 뭐 아주 고객 관계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잘 돌아갔을 때 수익 창출이 일어나는 거죠. 멤버십 비용, 판매 수익, 일단 외주
관련된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핵심 자원은 디자인, 아이디어, 사무실, 컬렉션, 제작 비용, 영업 인원, 쇼 준비 인원, 사람과 사무실, 뭐 어떤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디자인, 아이디어. 핵심 활동은 컬렉션 디자인, 그죠? 기성복 라인 및 판매, 화보 작업, 연예인 협찬, 시각 디자인 작업 등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활동은 뭐냐면 바로 이 가치 제한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채널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고객 관계를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고객을 창출해야 되고 또 뭐예요? 돈이 부족하면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핵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활동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할 거냐.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창업팀의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핵심 활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부족한 걸 빨리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사령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핵심 활동. 주요 파트너는 의류 매장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패턴사, 봉제 공장 뭐 이런 거, 판매와 관련된 파트너들, 홍보와 관련된 파트너들. 혹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갖고 혹시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서치를 해서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그 비용은 생산, 판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이게 전부 이게 끝이 아니다. 계속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혹은 뭐 흔들어가면서, 그죠? 흔들어가면서 완성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저한테 그 리뷰를 해달라는 분들 우선해서 3분 정도 비즈니스 모델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어쨌든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 어떻게 고객 접점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이냐, 요거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창업이론과 실무 1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관련된 이제 수업 일정은 마무리 단계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준 학생들 사례를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 강의는 바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혹은 기존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할 것인가,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침 이제 국내에 이제 소개된 책 중에 그로스 IQ 10가지 성장 전략을 소개한 책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될 컨텐츠는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미스터리 쇼핑 마케팅이라는 그런 강의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어떻게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갖고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와 우리가 준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객 접점에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고객 접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장에서 진행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객 접점 체크리스트를 30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혹은 기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11주차서부터는 이제 그런 미스터 쇼핑 마케팅,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고객 경험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로스 IQ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라는 책에서 소개한 10가지 채널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경험, 추가 구매와 가치를 통해서 지지를 만든다. 자, 그래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고객 경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학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성장을 위한 10가지 경로 중에 두 번째는 고객 중 침투. 그래서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의 판매량을 늘린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얘기죠. 자, 기존 제품, 기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판매를 늘릴 것인가. 자, 이런 이제 how to,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기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매출을 늘릴 것인가. 그러면 한 달에 2번 오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3번, 4번, 5번, 6번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전략, 고객층 침투입니다. 자, 세 번째 경로는 시장 가속화. 자, 기존 제품으로 새 시장에 진입한다. 자, 기존 제품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고객층에게 진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제품 확장입니다. 신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한다. 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객층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제품 확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제품의 다각화. 자, 신제품을 새 고객에게 판매한다. 아직 팔고 있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로스 IQ, 성장을 위한 10가지 경로. 첫 번째, 고객 경험. 두 번째, 고객층 침투. 세 번째, 시장 가속화. 네 번째, 제품 확장. 다섯 번째, 고객 제품 다각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재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 갖고 이 how to 만들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로스 IQ,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여섯 번째는 고객 이탈을 최소화한다. 고객 유지를 높인다. 그죠? 한번 우리가 맺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100명의 고객이 3개월 후에 80% 유지가 될 것인가. 혹은 반년 후에 50% 이상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또 how to, 어떻게 방법을 만들 것인가.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시면서 9개 블록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경로. 일곱 번째는 제휴관계입니다. 제3자 동맹, 채널 생태계를 활용해서 제휴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제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키파트너 여러분 배우셨죠?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는 협조적 경쟁. 시장이나 업계 경쟁자와 제휴한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경쟁자와도 제휴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또 그 생산 시설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직원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덟 번째, 협조적 경쟁 관계를 구축한다. 아홉 번째는 비인색적 전략. 그러니까 현재의 사고를 파괴한다. 완전히 파격적인 도전을 한다. 완전히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비인색적 전략이라고 그러네요. 자, 열 번째, 판매 최적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판매 노력을 능률적으로 기울인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그죠? 효율적인 접근,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는 자 이런 판매를 최적화하는 시스템, 뭐 전산 시스템도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자 성장을 위한 거죠. 성장과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바로 이제 고객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보면 이제 가치 제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 다시 찾게 만들고자 하는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치 제안에 들어가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잠깐 보내드렸던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의 그 어떤 사례 이런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경험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무대로 그죠? 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해서 고객들 개개인을 끌어들여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만들 때 생겨나는 것이 경험이다라는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이제 책 중에 일부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수많은 그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을 가지고는 고객들은 머릿속에 그게 기억에 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실제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기억에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긍정적인 경험, 다시 말씀드리면 감성을 자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감성이 따뜻한 그 다음에 행복감, 힐링, 여러분들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 제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혹은 exciting, 즐거움, fun,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고객들은 그 매장을 기억하고 그 브랜드를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찍은 영상 중에 이벤트를 잘하는 그런 그 매장이 있어요. 국내 말고 이제 일본에 제가 시장 조사를 갔을 때 발견한 매장인데 그 매장을 한번 방문한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시 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매장을 창업한 창업자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그 고객을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진정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했습니다. 외식업 창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은 C끝지에서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번성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입지예요. 그런데 이 매장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지역에서 혹은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서부터 방문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겠죠? 14년 정도가 된 거죠? 자, 아직까지도 지속 가능하고 있어요. 자, 그 매장의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은 바로 이벤트를 통한 익사이팅 전략입니다.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자는 거예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외롭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뭔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 접점에서 제공해 주자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는 매장입니다. 한번
제가 이 영상 끝에다가 한번 붙여 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 중에 자,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감성을 제공하고 싶은가? 물론 이제 어떤 학생들은 힐링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근데 그런 힐링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되고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무대로 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해서 고객들 개개인을 끌어들여서 기억에 남을 이벤트를 만들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경험이다.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경험이 상품인 시대다. 그래서 고객들은 나은 경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제 고객 경험이 경쟁 유의다. 경험이 상품인 시대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랜드의 매직밴드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가장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죠. 그죠? 줄 서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적인 그 고객들의 그 어려움들, 그죠?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혹은 방문 시에 매직밴드를 이용하면 훨씬 그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상품인 시대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가 동네 커피점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스타벅스를 갑니까? 보다 나은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제안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 특히 이제 우리 요번에 학생들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이 점포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불만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 젠데스크라는 데서 조사한 그런 자료를 보면 좋은 경험은 고객을 끌어당긴다. 나쁜 경험은 고객을 밀어낸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고객의 40%가 고객 서비스가 좋다는 평판을 바탕으로 여러 경쟁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을 보고 선택을 하죠. 어디 맛집이래, 어디 뭐 가성비가 좋대, 어디 서비스가 좋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고객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되면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좋은 평판이 나온다면 고객들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40%가요. 55%는 상품이나 가격보다는 서비스가 빼어날 때 그 기업을 추천할 용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어떤 차별성은 남다른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접점에서 고객 접점에 녹여 들어가야지 우리는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85%는 월등한 고객 서비스 경험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가격을 25%까지 더 추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조사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쁜 경험은 고객을 밀어낸다. 그래서 나쁜 서비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나쁜 서비스 때문에 다시는 안 가는 그런 브랜드와 매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95%는 나쁜 행동의 결과로, 그죠? 나쁜 경험의 결과로 행동을 취해요.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95%나 됩니다. 고객의 79%는 자신이 겪은 나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최대한 고객들에게 나쁜 경험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중에, 그죠? 가치 제한 쪽을 한번 고객 경험 관리에 접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어떤 접점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험 경제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독 경제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마케팅이 됐어요. 그죠? 고객을 팬으로. 그게 이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마케팅 솔루션이고, 특히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은 이런 그 경험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때 바로 스타트업 초기서부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토대를 만들 수 있고, 또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필립 코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장이야말로 기업과 고객이 접하는 접점 공간이며, 쇼핑 공간에서의 경험이 최종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래서 쇼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접점들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하는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그 다음에 상품, 그죠? 상품의 어떤 가성비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그쵸?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서부터는 미스터 쇼핑 마케팅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를 해서 이걸 개선안으로 만드는, 이런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과제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는 좀 과제를 좀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말고사는 바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객 접점 체크리스트 30개 문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마 기말고사 전에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를 잘하는, 뭔가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한 이자카야 주점의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직원들이 다 연습을 해서. 와. 이렇게 생일 파티.